자,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. 바야흐로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수확할 게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선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또 당장 사법부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고요.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또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오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요. 이 많은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법사위 계시다가 나오셨죠 지금? 예,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.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? 네. 오늘 굉장히 길어지네요. 네, 아무래도 그 법안에다가 더해서 현안들 좀 다루느라고 늦어졌습니다. 예, 오늘 뭐 이런저런 현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 지금 쟁점이 돼서 시간을 끄는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공수처 법안 이번에 정부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안 네. 신설안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요. 네. 예,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또 출석한 그 바람에 예. 법안 심사 때문에 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최근에 글쎄요. 여러 가지 이슈에 예.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. 뭐 그런 얘기들 몇 가지 계속 좀 오늘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. 우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는 문성근 씨, 오늘은 김유아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. 네네.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단 말이죠. 네네. 이 지난 정권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벌어지는 상황이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. 보십니까? 지금 상황은 이 정도 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은 수사는 불가피하다.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그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같은 경우에는 예.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네. 또 그 과정과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수가 없는 거죠. 네. 예, 그런 점에서 당연히 그 수사 대상에서는 떠오른다고 보고요.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직이라는 게 그런 거 지시하고 뭐 보고받고 이럴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.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. 대통령이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,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탈법적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봤던 것이고요. 네. 또 과거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히려 반문하고 싶죠.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. 그런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 관계나 적대 관계 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좀 불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그렇게 동원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죠. 네. 근데 어쨌든 그 박원순 시장이 고발을 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는 어쨌든 시작이 될 거고 이제 과연 검찰이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될 텐데 그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? 검찰 입장에서도. 그렇죠.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네. 있죠. 네.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심정을 갖기에는 상당하고요. 네.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과거 같으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은 그냥 묻어두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그 외침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예. 그런 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틈만 나면은 사실은 남북 관계, 분단 관계가 어떻고 북한의 그 무력 침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그 소중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서 이런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.
알겠습니다. 그 사안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. 아까도 그 법사위에서도 공수처 신설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네. 사실 그 노 대표님 스스로 작년인가요? 그 공수처 법안 하나 발의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제가 낸 법안도 계류 중이고요. 예. 그다음에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낸 법안도 있고, 네. 그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. 오늘 어제죠. 그 어제 나온 그 제안이죠. 검찰의 네, 제안을 그 한 제안은 신설안. 오늘 그 법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은 네. 그걸 정부 안으로 해서 별도의 법률안으로 내진 않겠다. 아.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법사위에서 그 이미 제출된 그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의 다뤄지니까 네. 되게 이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입장을 이제 정부를 대신해서 되게 얘기하게 돼 있고, 그것도 같이 그 의견도 참작해서 법안을 최종 완성을 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법무부 장관의 방금 그 발언에 따르면은 어제 발표된 공수처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하진 않고 법안 심사 그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제출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럼 노 대표님이 내신 안하고 민주당에서 낸 안하고 이런 것들 다 또 정부의 그 의견하고 다 합해서 새롭게 법안을 네, 만들어서 그렇죠.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겠다. 네, 네. 이 말씀이시군요. 근데 이제 그 뭐 이왕이면 여야 합의로 통과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네네. 일단 자유한국당 오늘 뭐 홍준표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가 아니군요. SNS 보니까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냐. 다시 말해서 그 검찰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있는 푸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또 맹견까지 또 그 공수처죠. 공수처를 뜻하겠죠. 이건 뭐 사정 공포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강력하게 반대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푸들이 도둑을 못 잡으니까 맹견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오늘 저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위원은 이 법무부의 그 공수처안 제출에 대해서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파출소나 경찰서는 일반인들은 위안이 되는 기구, 국가기구 아닙니까? 예. 그 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. 근데 뭐 어떤 범행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그 눈에 걸리겠죠. 그 얘기는 그래서 뭔가 좀 정치인의 좀 약간 쥐가 찜찜한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. 드네요. 저는 볼 때는 그 뭐 용의자나 우범자들 아니라면은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 21일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그 임명 인준안 처리를 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. 네네. 어떻게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? 사실 따지고 보면 정의당의 그 데스노트라고 그러나요? 사실 박상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틀리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맞게 됐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예. 이 김명수 그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이 예.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아요. 네.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이제 수백 명의 그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어떤 일반 법관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. 네.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. 이런 대법원을 갖다가 그냥 둘 것이냐?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. 네. 그렇다면은 이제까지의 관행, 오히려 대법관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을 안 해본 사람, 그간의 어떤 대법원 수뇌부의 그 관행에 물들지 않았던 네. 그런 사람이 맞는 것이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되고 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시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. 세 번째 정도 되는 네 번째 정도의 그 앞에 있는 분들을 고사해서 이제 선정된 분인데 오히려 앞에 있는 분들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더 적임자다라는 게 지금 법원 내 중평이에요. 네. 특별한 하자도 없고 그리고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수십 년 동안
지난 30년 동안 내린 판결 중에 문제가 지금 지적된 판결이 없거든요.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. 알겠습니다. 그 예, 말씀 뭐 여기까지 그렇다면은- 듣기로 하죠. 그 뭐 예. 당초부터 김명수 부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저희 정치권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. 가 나오셨죠 지금? 예, 지금 회의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.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? 네. 오늘 굉장히 길어지네요. 네, 아무래도 그 법안에다가 더해서 현안들 좀 다루느라고 늦어졌습니다. 예, 오늘 뭐 이런저런 현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 지금 쟁점이 돼서 시간을 끄는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공수처 법안 이번에 정부 그 법무부에서 마련한 공수처안 네, 신설안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요. 네, 예,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 또 출석한 그 바람에 예. 예, 법안 심사 때문에 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최근에 글쎄요. 여러 가지 뭐 예.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. 뭐 그런 얘기들 몇 가지 계속. 자,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. 바야흐로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수확할 게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선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또 당장 사법부 공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고요.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것도 또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오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요. 이 많은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법사위 계시다고 좀 오늘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. 우선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어제는 문성근 씨, 오늘은 김유아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잖아요. 네네.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를 했단 말이죠. 네네. 이 지난 정권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검찰 수사라든지 벌어지는 상황이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. 보십니까? 뭐 지금 상황은 이 정도 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은 수사는 불가피하다.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좀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뭐 그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같은 경우에는 예.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네. 또 그 과정과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을 수가 없는 거죠. 네. 예, 그런 점에서 당연히 그 수사 대상에서는 떠오른다고 보고요.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직이라는 게 그런 거 지시하고 뭐 보고받고 이럴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. 그 뭐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반응이거든요. 대통령이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,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탈법적으로 이렇게 동원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봤던 것이고요. 네. 또 과거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히려 반문하고 싶죠.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. 그런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 관계나 적대 관계 있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